독일 공군은 KF-21이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카스, 퓨처 컴뱃 에어 시스템에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시험 비행을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F-35보다 경제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카스 프로젝트는 기술적 난항과 예산 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독일이 KF-21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KF-21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블록 2 및 블록 3개량 계획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SA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는 기존 서방 국가들의 전투기보다 높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1497차 비행은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향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결정할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는 2026년 생산 후 2027에서 2029년의 파풀을 위한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뉴스통신과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등 복수의 외신은 5일 현지 시간 필리핀 공군이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KIA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PF가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제트기에서 최소 12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나드 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 대령은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RF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KF-21만 실제로 마닐라에 인수된다면 오는 2027에서 2029년에 파풀용 KF-21 보라매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국방부는 전부터 다용도 전투기 구입을 추진해왔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50을 보유한 상황에서 RF 추가 도입을 검토한 것. 필리핀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3단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필리핀 공군은 1990년대에 F-5를 퇴역시킨 이후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F-50을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트 훈련기인 만큼 항속거리, 무장 능력 등에서 정규 전투기에 비해선 성능 차이가 있다고 판단.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과도 무장 충돌을 벌이고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KF-21은 2개의 GF414의 400K 엔진으로 구동된다. 능동전 자주사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B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초음속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미국 로키드 마틴 F-16V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에 대한 최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KI는 현재 KF-21 주입과 미익 복합재 스킨 부품을 이용해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또 KF-21 사업 복합재 부품 제작 공정에 사용하는 복합재 자동 적층 장비인 AFP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결함 자동 판정이 쉽다. KF-21C 제1호기는 지난달 29일 2차 비행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 비행 중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비행했다. KF-21은 2026년까지 약 2200회 비행 시험을 하며 성능을 점검하고 결함을 해소한다. 단독 동유럽 찍고 인도 노크, 손재일. 첫 스타운홀 미팅에 통 큰 보상까지.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외에도 미국, 불가리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기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과 양안, 중국 대만, 관계 경색,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주요국이 잇따라 군비를 증액하면서 K방산 수요도 덩달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K9의 미국 수출을 타진 중이다. 미국은 조달 계약법에 따라 국산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또 전체 구성품 중 65%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격을 50% 할증하는 등 방산 수출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화는 미국과 군수지원함 창정비 계약을 체결한 강점을 내세워 지상무기 분야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동한 것도 K9 수출 영업 활동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는 베트남과도 3억 달러, 약 4,300억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5천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 장로켓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는 각각 3조 원대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노린다. 이 밖에 에스토니아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손재일 대표는 지난해부터 한화시스템 대표를 겸직 중이어서 한화시스템의 사격통제 시스템, 사격지휘 체계, 레이더 등이 포함된 패키지 수출에 주력한다는 보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산부문 매출 증가율을 20%로 설정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 전략부문을, 손 대표는 사업부문을 각각 맡아 지난해 32조 원 넘는 지상방산부문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수출 비중은 68%에 달한다. 한화시스템 역시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선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손 대표는 한화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최고 경영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목표에 대한 자신감의 피력이다. 손 대표는 오는 28일 서울 장교동 본사에서 올해 사업 계획과 중장기 비전 등을 공유하고 전체 임직원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도 이달 말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은 통 큰 성과 공유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의 지상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LS, 랜드시스템 부문은 연봉 대비 최대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정밀타격, 창정비, 품질, 구매, 항공엔진 등 사업부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시스템은 성과급으로 연봉 대비 21.6%를 지급하기로 했다. 황영식 세종대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위기론이 IMF 이래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내 컨트롤타워에서 진두지휘하는 것보다 하나처럼 경영자가 현장 경영, 세일즈 경영을 했을 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 수의계약 vs 경쟁 입찰, 결정 앞둔 KDDX. 방사청의 선택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공동설계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 방사청, 당국자가 공동설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 혹은 경쟁 입찰로 이뤄질 전망이다.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의 KDX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의 사업자 선정 최종 결정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KDX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인해 1년간 지연됐다.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전 방사청장의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KDX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두 업체 간 법적 공방도 마무리되면서 방추위의 최종 결정만 앞둔 상황이다. 현재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만이 남아있다.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를 진행한 이후 CD현대중공업이 36개월간 기본 설계를 수행, 합참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득했다. 내달 중순께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방추위에 넘기면 4월 중 최종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KD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에 맞춰 수의계약을 선택할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택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러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설계에 대한 주장이 제기, 새로운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영원 서일준 국민위임의원이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전직 방추위원이라고 밝힌 방청객 중 한 명이 K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하고 상세 설계를 업체 간 공동 설계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당시 토론회 판넬로 참석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무 자르듯이 기술적으로 자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상세 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기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동 설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 설계에 대해 사실상 논외로 두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공동 설계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산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팀 코리아 등을 공동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공동개발은 500억 원 미만의 사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행령에는 체계개발 시작 전에 방추위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에만 공동개발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018년 방추위에서 의결한 KD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에는 공동개발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에서 맡는다고 돼 있다. 공동 설계를 논외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 설계의 비효율성이다. 공동 설계의 실패 사례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영국은 배 시스템즈, 탈레스, 밥콕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번번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비용 증가, 연구개발 기간 증가 등 난맥상을 겪었다. 시험평가 및 전력화 이후에도 수많은 결함이 발생. 이를 시정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국내의 유사한 실패 사례도 공동설계의 한계로 꼽힌다.
충무공이순 신급 구축함 케이스도 선도함을 개발할 때 기본 설계는 SD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하나오션,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맡았는데 수중방 사소음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전례다. 이 사례를 통해 선도함 연구개발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책임지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배치 사업 당시 기본 설계 단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방추위가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결할 당시부터 공동 설계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기에 가능했고 양사 간 이견도 없었다. 또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수행했음에도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단일 업체가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KDX 사업은 이미 1년 이상의 사업 착수 지연이 발생했고 선도함의 연구개발이 늦어지면 후속함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 수행이 늦어진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적시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